하늘이 열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자주방 공군력이 스스로의 날개로 비상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경남 사천의 활주로 위 회색빛의 거대한 전투기가 천천히 엔진을 가동하기 시작한다. 공군 참모총장 이영수가 조종석에 앉아 손끝으로 스로틀을 밀어올린다. 국산 전투기 KF-21. 대한민국이 직접 만든 하늘의 전사. 굉음과 함께 지면이 흔들리고 순간적으로 공기가 갈라지며 거대한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쳤다. 이 장면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국방의 시대를 열어젖힌 역사적인 선언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무기체계에 의존해왔다. 전투기 한 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교 협상, 기술 제한, 그리고 복잡한 정치적 제약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만든 전투기를 우리 공군의 최고 수장이 직접 조종해 하늘을 날고 있다. 이 한 장면은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땀과 기술, 그리고 국가적 의지를 상징한다. 이날 시험 비행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KF-21의 양산 직전 마지막 실내 검증 단계였다. 수많은 시제기들이 이미 수백 차례 시험 비행을 거쳤지만 최고 지휘관이 직접 조종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는 기체의 반응, 조종 안정성, 계기판의 정확도, 전장 상황, 인식 시스템 등을 직접 확인하며 실전 배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비행이 끝나자 이영수 총장은 짧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진짜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수 있다. 공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비행은 경남 사천의 공군 시험비행단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종석에는 시험비행 조종사 우홍균 소령이 함께 탑승했다. KF-21은 활주로를 떠나는 순간부터 안정적인 상승 비행을 이어갔고 다양한 고도에서 전자장비와 센서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했다. 지상에서는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ADD 등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들은 KF-21이 단순한 시험 단계를 넘어 실전 운용 단계로 진입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F-21의 비행을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외국 기술의 도움 없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공군 수장이 직접 탑승해 조종한다는 것은 기술력뿐 아니라 신뢰의 수준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과거라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기술력의 집약체이며 자주국방의 상징이다. 전자식 위상배열 레이더, 통합 항전 시스템, 스텔스 기술, 고성능 센서 융합까지 모두 국산 기술로 완성된 이 기체는 더 이상 미래의 전투기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다. 공군이 이 기체를 주력으로 삼겠다고 공식 선언한 순간 한국형 전투기 시대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비행이 끝난 뒤 KF-21은 천천히 활주로에 착륙했다. 지상 요원들의 환호가 터졌고 관제탑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단 몇 분의 비행이었지만 그 의미는 수십 년의 역사보다 무거웠다. 이영수 총장은 조종석에서 내려와 손으로 KF-21의 동체를 두드렸다. 이건 단지 비행기가 아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다. 그 말 한마디는 모든 것을 대변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전투기 수입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제조국이자 수출국이다. KF-21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이집트 등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이 전투기의 신뢰도와 성능은 F-16이나 유럽의 타이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술과 신뢰를 함께 쌓은 한국 방산의 결과물이 바로 이 하늘의 보라매다. 이제 모든 것은 준비되었다. 조종사들의 손끝에서, 기술자들의 땀방울 속에서, 그리고 국민의 자부심 위에서 KF-21은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날의 비행은 단지 하늘로의 이륙이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자주 독립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KF-21의 비행은 단순한 상승과 착륙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과 기계가 함께 만들어내는 과학의 한계 시험이다.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낸다. 엔진을 공중에서 꺼버렸다가 다시 켜고 급강하와 급상승을 반복하며 기체의 균형과 시스템을 점검한다. 이런 비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을 동반한다. 단 한 번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의 하늘을 시험하고 있었다. KF-21의 시험비행 프로그램은 이미 수백 회를 넘겼다. 각 기체마다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비행마다 다른 시나리오가 주어진다. 엔진 반응, 공기역학적 안정성, 항전 장비 작동, 조종 계통의 피드백 등 모든 요소를 기록하며 단 하나의 오류도 놓치지 않는다. 시험 조종사들은 비행은 과학이지만 동시에 예술이다.
라고 말한다. 손끝의 감각으로 기체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그 떨림 속에서 설계의 완벽함을 확인한다. 이 모든 과정은 전투기를 단순한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여정이다. KF-21의 조종사들은 실제 전투 상황을 상정해 비행한다. 예를 들어 고도 3000m에서 단숨에 수백 미터까지 급강하하는 상황을 만들고 자동 복귀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의 재점화, 방향타 고정 상황에서의 복원 테스트 등 일반 조종사들은 평생 경험하지 못할 훈련들이 매일같이 반복된다. 그들의 땀과 용기는 바로 대한민국 기술의 안전장치다. 이런 혹독한 테스트는 KF-21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과정이다. 외국의 어떤 전투기 개발사도 시험 비행 단계에서 이 정도의 데이터 축적을 단기간에 이루지 못했다. 미국의 F-35, 유럽의 타이푼조차도 초도 비행 이후 실전 투입까지 15년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불과 10년 만에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정확성, 신뢰,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데이터 관리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시험 비행단 내부에서는 비행 하나에 생명 하나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위험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다. 시험 조종사들은 언제나 이 말로 서로를 격려한다. KF-21의 기체가 실전에서 조종사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지금의 조종사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하늘을 시험한다. 그들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지 않지만 그 헌신이야말로 대한민국 항공력의 숨은 토대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테스트가 외부 기술 의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비행 데이터 해석이나 항전 시스템 검증조차 외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전 과정이 국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국방과학연구소와 KAI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으로 구축한 시험 분석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기체의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조종사들의 입력값을 자동 기록한다. 이 덕분에 설계팀은 단 몇 시간 만에 비행 데이터를 토대로 구조 보안과 소프트웨어 조정까지 즉시 반영할 수 있다. 시험 비행단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KF-21의 비행 안정성 지수는 97%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는 기존 4세대 전투기보다 최소 20% 이상 향상된 수치다. 특히 급선회 시의 롤 안정성, 고속 상승 시 엔진 반응성, 항전 시스템의 센서 융합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성과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10년 넘게 쌓아온 국산 기술의 결과물이다. 비행이 끝난 뒤 조종사들은 항상 한 가지 의식을 치른다. 기체 앞에서 경례를 하고 조용히 기체를 바라본다. 오늘도 잘 버텨줬다. 그 말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다. 수천 개의 볼트와 나사, 수백 개의 회로와 엔진 블레이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열정. KF-21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제 KF-21은 단순히 시험 단계의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기술력의 검증된 증거다. 시험 비행단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KF-21의 비행은 기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KF-21이 하늘을 가르며 비행을 시작했을 때 그 소식은 곧바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CNN은 한국 자국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내보냈고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는 KF-21의 등장은 아시아 군사 균형을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평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든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다. 전투기 개발은 어느 나라에게나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미세한 설계 오차 하나가 곧바로 비행 불능으로 이어지고 수천 개의 부품 중 하나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진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유럽 몇몇 나라만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 시험, 양산까지 진행했다. 그것도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말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개발 속도에 주목했다. 미국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는 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목표를 명확히 세웠다. 그리고 그 목표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KF-21은 2015년 첫 시제기 설계를 시작한 이후 2022년 첫 비행에 성공했고 불과 3년 만에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세계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를 단 10년 만에 완성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계획, 그리고 국가적 의지의 결합이었다.
KF-21의 개발 로드맵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진행됐다. 중간에 외부 기술 지원이 막혔을 때조차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체 설계팀이 엔진 통합부터 전자장비 인터페이스까지 모든 것을 다시 계산하며 길을 열었다. 관계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우리는 불가능이 아니라 아직 시도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러한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일본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한국은 결코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강인한 시스템을 갖췄다며 일본이 실패한 독자 개발을 한국은 완성해냈다고 인정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처음에는 KF-21 을미국 기술의 모방이라 비난했지만 실제 비행 영상이 공개된 후에는 한동안 침묵했다. 이제는 오히려 중국 내부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개발 속도는 경이적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다. KF-21의 기술력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완성도의 측면에서도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KF-21의 항전 시스템과 센서 융합 능력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F-16이나 그리펜 전투기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파일럿에게 통합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능력은 이미 5세대급에 근접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연구원 출신 한 항공 기술자는 KF-21은 스텔스 기능만 보강되면 F-35와 대등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한국의 방산산업 구조는 이제 수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KF-21은 단순한 국내용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형 플랫폼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이집트, 필리핀 등 여러 나라가 KF-21 도입을 검토 중이며 한국은 이미 국제전시회에서 실물 전시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와의 협력 논의는 엔진, 부품, 정비센터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패키지 계약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전투기 산업은 이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과거 우리는 전투기 한 대를 들여오기 위해 기술 이전 조건을 구걸해야 했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협력 제안을 보내고 있다. 유럽의 한 항공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 개발의 후발주자가 아니다. 오히려 차세대 항공 기술을 이끄는 새로운 리더다. KF-21의 개발은 한국의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항공 소재, 복합 재료, 센서, 레이더, 엔진 기술 등 수백 개의 민간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했다. 그들은 단순히 부품을 납품한 것이 아니라 세계 수준의 기술을 습득한 것이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위성, 드론, 유도무기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부심이다. KF-21은 단지 공군의 전력 증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기술 독립의 상징이다. 하늘을 나는 그 순간 모든 국민이 느꼈던 감정은 단 하나였다. 우리는 해냈다. 그것이 바로 KF-21의 진정한 의미였다. KF-21의 등장은 단순히 한 나라의 기술적 성취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동아시아 군사 균형을 흔드는 거대한 파동이었다. 지금까지 하늘의 주도권은 일본과 중국이 쥐고 있었다. 일본은 F-3라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앞세워 기술력을 과시했고 중국은 제-20 전투기를 내세우며 스텔스 시대의 선두를 자처했다. 그러나 KF-21이 하늘을 가르며 실전 비행에 성공하자 이 균형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중국인민일보는 처음 KF-21의 존재를 시제품 수준의 실험기라며 폄하했다. 하지만 실제 영상에서 KF-21이 상승과 급강하를 자유롭게 반복하며 안정적인 비행을 선보이자 논조가 바뀌었다. 그들은 침묵했다. 중국 내부 전문가들조차 한국은 10년 만에 자국 기술로 초음 속 전투기를 띄웠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다. 라고 평가했다. KF-21이 스텔스 능력을 갖춘 블록 2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군사 포럼에서는 한국이 곧 5세대 기술을 따라잡는다는 글이 연일 올라왔다. 한편 일본은 더 복잡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 언론들은 처음엔 비웃듯이 한국은 아직 4.5세대 전투기 수준이라며 평가절하했지만 KF-21의 스텔스 기술과 블록 3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의 방산 전문가 사토 나오키는 한국은 계획적으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무모하지 않다. 오히려 안정적이다. 그것이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F-3의 개발이 수차례 연기된 반면 KF-21은 일정 지연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F-3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시제기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합류한 GCAP 계획 또한 기술 난항에 부딪혀 있다. 반면 한국은 스텔스 흡수체, RCS 저감 설계, 메타물질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이미 자체적으로 확보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국가의 실행력 차이다. 일본의 일부 극우 매체들은 한국의 성공을 불편하게 받아들였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훔쳤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곧바로 반박됐다. 한국방위사업청은 KF-21의 모든 핵심 부품과 시스템이 자국 개발임을 명확히 밝혔다. 엔진만 공동 개발 형태로 외국 기업이 참여했을 뿐 항전 시스템, 레이더, 조종계통은 전부 한국 기술이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은 하나였다. 한국이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라는 것. KF-21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이제 독자적인 항공기술 체계를 완성했다는 증거였다. 과거 아시아의 군사기술 경쟁에서 한국은 언제나 뒤따르는 위치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KF-21의 성공으로 한국은 기술적 자립과 방산 수출 능력을 동시에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KF-21의 등장이 아시아 군사 질서의 전환점이라고 말한다. 영국의 BBC는 KF-21은 일본의 자존심을 위협하고 중국의 독주를 막을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을 새로운 군사중심국으로 분석했다. 미국 란리 연구소 보고서에서는 KF-21이 실전 배치되면 한반도 공역에서 미일 연합군조차 한국 공군의 기술적 우위를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F-21은 이제 단순히 한국의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아시아의 전략 지형을 재편하는 변수다. 일본이 의존하는 미국의 방산 시스템, 중국이 구축한 군사 공급망, 그 사이에서 한국은 독자적 제3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엔 기술 수입국이었지만 지금은 기술 수출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다. 아시아 각국의 군사 지도자들은 이제 한국이 가진 기술이 우리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한국의 강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KF-21은 처음부터 단계적 개발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블록 1은 기본 전투 성능, 블록 2는 스텔스 기술, 블록 3는 완전한 5세대급으로 진화한다. 일본은 2단계를 건너뛰려다 실패했고 중국은 양산 속도에만 치중하다 품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다. 계획대로 정직하게 확실하게 나아갔다. 이제 아시아의 하늘은 세 나라가 나란히 경쟁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KF-21이 있다. 그건 단순히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신뢰와 국가의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다. 한국은 더 이상 남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한국의 하늘을 대신 정의할 수 없다. KF-21의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온다. 외형만 보면 세련되고 강인한 전투기지만 그 내부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과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 특히 스텔스 기술, 전파 흡수 소재, 컨포머 안테나, 그리고 메타물질, 이 네 가지가 KF-21을 차세대 전투기로 끌어올린 핵심 요소다. 스텔스 기술은 단순히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기능이 아니다. 그것은 탐지되지 않는 생존성의 과학이다. 전파는 마치 초음파처럼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어 돌아오는데 전투기의 형상과 소재가 그 반사 각도를 바꾸거나 흡수하면 탐지가 어려워진다. KF-21은 이 원리를 완벽히 적용했다. 기체의 곡선, 각도, 패널의 배치 하나까지 모두 계산된 결과물이다.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한국은 전파 흡수 소재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했다. 과거에는 미국조차 이 흡수체 기술을 전략 기술로 분류해 수출을 제한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20년 넘는 개발 끝에 새로운 복합 흡수체를 만들어냈다. 이 흑색 탄소 기반 소재는 레이더 주파수를 최대 5배까지 흡수해 기체의 탐지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실험 결과 KF-21의 정면 RCS 수치는 기존 4세대 전투기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건 컨포머 안테나다. 기존 전투기들은 안테나가 기체 표면에서 돌출되어 있어 레이더 반사율을 높였다. KF-21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다. 기체 표면과 일체화된 컨포머 구조를 적용해 외부 돌출이 전혀 없다. 이 기술은 통신과 데이터 링크를 유지하면서도 탐지 확률을 최소화한다. 미국과 유럽이 오랫동안 비밀리에 유지해온 기술이지만 한국은 독자적으로 개발해냈다. 이로써 KF-21은 외형상 완벽한 매끄러움을 유지하면서도 고속 비행 중 안정적인 통신 능력을 확보했다. 여기에 더해 KF-21은
스텔스의 새로운 영역이라 불리는 메타물질을 적용하고 있다. 메타물질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구조체로 특정 파장의 전자기파를 흡수하거나 굴절시켜 사라지게 만든다. 한국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스텔스 도료보다 5배 넓은 주파수 대역을 흡수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전투기뿐 아니라 잠수함, 지상장비, 심지어 보병용 위장 장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투명망토라 불릴 정도로 진보된 이 기술은 한국이 세계 스텔스 연구의 선두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메타물질 개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1999년 국방과학연구소는 민간 기업 노르페인트와 손을 잡고 흡수체 개발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9년 뒤 2008년 한국은 첫 실험용 스텔스 도료 시험에 성공했다. 당시 외국 전문가들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10년 뒤 KF-21의 시험 비행에서 이 도료가 실제로 적용되자 세계는 놀랐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창조하는 나라가 되었다. KF-21의 스텔스 능력은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점 완성되어 간다. 블록 1은 기본적인 전투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블록 2는 스텔스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버전에서는 외부 무장을 내부 무장창으로 전환해 레이더 반사면을 줄이고 흡수체 소재를 전면 적용한다. 블록 3에서는 완전한 5세대 스텔스 기체로 진화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니라 기술적 진화의 상징이다. 또한 한국은 스텔스 기체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RCS 측정 시스템, 즉 콤팩트 레인지 설비를 자체 구축했다. 이 설비는 전파 반사량을 정밀 측정해 기체 형상을 최적화하는 장치로 과거에는 미국 등 일부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도 자체 시스템으로 KF-21의 스텔스 성능을 실시간 검증할 수 있다. 이는 기술 독립의 또 다른 증거다. 결국 KF-21의 진화는 과학의 결실이며 사람의 의지의 결과다. 외국에서는 이런 속도를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한국은 보여주었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하늘을 바꾸려 한 게 아니다. 하늘 아래의 기술 질서를 바꾸려 했다. 그 말처럼 KF-21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과학이 세계에 내민 도전장이었다. 오늘날 세계 방산 시장은 6세대 전투기 경쟁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그 목표를 향해 이론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실험과 실전에 기반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실행 중이다. KF-21은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기 위한 실질적 발판이다. 스텔스 기술, 인공지능, 전투, 보조 시스템, 유무인 복합 작전 체계까지 모두 한국 기술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기술의 비행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연구자, 기술자, 군인들이 있다. 그들은 말없이 연구실의 불을 밝히며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세계는 우리를